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군무원 신민숙입니다. 시험 잘 보셨습니까? 네, 시험 보느라고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험 보셨으니까 맛있는 거 드시면서 마음의 긴장을 좀 푸시기 바랍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항상 생각하죠. 내가 요번에 왜 그렇게 했을까? 좀 아쉽고 안타깝고 항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끝난 시험은 생각하지 마셔야 되고 일단은 조금 쉬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하시고 1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여기 마지막까지 시험 보는 그 시험장까지 들어가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어려운 그 과정 잘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남들도 시험 보고 나면 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혼자서만 좌절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응원합니다. 네, 저희 요거 하나 좀 얘기 드리고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볼까요? 24년, 25년도 문항수 비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한자 어휘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부터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24년도 한자 어휘, 한자도 나오고 한자 성어도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 뭐가 안 나왔어요? 한자가 안 나왔어요. 한자를 우리가 외우는 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솔직히 갈등 어떻게 쓸래? 다음에 막 무슨 뭐 막 많잖아요. 지금 뭐 침략을 어떻게 쓸래? 어마어마하게 외우는데 제가 그랬죠. 기본적인 것만 좀 외우고 다는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너무 쉽게 나온다든가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기출에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기본서에 있는 것만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걸 외운 분들도 화가 났을 거야. 왜? 안 나왔거든 한자가. 한자 성어만 나왔어. 더군다나 한자 성어도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공무원 따라갑니다. 공무원이 한자나 한자 성어 같은 거 많이 제외시켰고요. 이러기 때문에 공무원 쪽 많이 따라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 안 나온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어려운 한자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한자 성어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것만 공부를 하면 된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 성어는 한자 성어 300 정도만 외우시면 충분하고요. 한자는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본서에 있는 거, 그쵸? 우리 어휘어법, 그죠? 거기에 있는 거. 그쪽에 있는 우리가 쉬운 어휘, 쉬운 어법 이거 있잖아요. 쉬운 어휘어법. 그쪽에 있는 것들만 공부하시면 된다. 요 정도만 따르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문학 여러분 보세요. 비문학이 지금 10개, 8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문학은 이전에는 막 7개, 8개 나왔어요. 근데 24년도도 3개고 25년도도 3개야. 문학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하시긴 하셔야 돼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형태를 좀 보면요. 되게 세세하고 막 너무 막 이상하게 너무 세세한 상세한 걸로 들어가지 않아요.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문학은 개념, 이념, 개념이나 이론에 대한 공부 그리고 용어 이런 거에 대한 거 시점이 뭐냐 그렇죠? 그다음에 통사전, 뭐 유사한 통사거조거나 이런 식으로 개념에 대한 공부와 주요 작품, 주요 몇몇 작품 요 정도를 좀 우리가 공부해 놓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비문학은 공무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근데 문학을 확 줄이면서 비문학을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비문학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보여요. 비문학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고 그냥 막 넘기시면서 뭐 우리는 뭐 어법만 하면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비문학에 지금 보면은 지금 20번부터 시작해서 21번부터 시작해서 25번은 다 독해였어요. 뒤에 가서 시간도 모자랄 수도 있는 거야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독해에 대한 파트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어법 말씀드릴게요. 4년코 1이네요. 그쵸? 어법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군무원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어법 문제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번 어법 어땠어요? 다 공부한 거였어요. 그쵸? 서술어, 자릿수, 품사, 통형, 뭐 높임법, 다음에 뭐 거기 나오는 거 사동, 피동. 우리가 공부 안 한 게 어딨어? 다 나와서 띄어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위주로만 공부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11문제 싹 다 맞추고 가는 거야. 그쵸? 충분히 나올 것들을 정확하게 찝어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 나올 것들만 딱 집어서. 그쵸?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공부 방법이에요. 그쵸? 뭐가 나올 건지를 딱 알아서 그걸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상한 부분을 상세하게 너무 깊숙이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상세하고 깊숙이가 아니라 나올 만한 것들을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공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군무원에 지역적인 문제가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거 이 정도는 좀 공무원하고 다르게 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옛날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역적인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공개됐잖아요. 좀 깨끗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법 부분에서 옛날에는 국어 규범 쪽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글 맞춤법, 그다음에 표준어 사정 원칙, 노마자 표기, 그다음에 외래어 표기. 물론 이번에도 로마자 표기가 나오긴 했지만 옛날에는 국어 규범 쪽만 다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어법 80%를 맞았다고. 근데 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문법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번에 문법이 훨씬 많이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고루고루 해야 된다. 고루고루 다 해야 된다. 그쵸? 나올 만한 것들만 고루고루 공부를 꼭 해줘야 된다. 이런 거. 하지만 너무 상세하게까지 공부하면은 오히려 그건 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무원에 대한 거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어법에 대한 공부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독해 무시할 수 없다. 독해도 이제 많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문학은 조금 비중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공부와 필수 작품들만 공부를 좀 한다. 다음 한자보다는 한자성어. 그리고 한자성어도 너무 어렵지 않고 우리 한자성어 300 정도 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문학과 한자 어휘에 대한 그런 비중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어법과 비문학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앞으로 군무원 대비를 하실 분들, 군무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실 분들의 대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보기에서 밑줄 친 서술어 자릿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갖다 찾아라. 서술어 자릿수 문제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죠? 요거 보시면 되고 우린 서술어 자릿수 어떻게 해결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개수 세주시고 그 다음에 필수적 부사어가 있으면 그것까지 세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보시면은 기억, 내리다다. 내리다는 자동사로 여러분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거 모르셔도 그냥 옆에 있는 거 몇 자리 서술어만 보셔도 돼요. 근데 먼저 얘기 드리면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거, 타동사라고 하는 건 목적어가 필요한 거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얘는 몰라도 상관없다. 몰라도 상관없다. 내리다는 한 자리 서술어다. 눈이 내리다. 한없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한 자리 서술어 맞습니다. 분다요. 분다. 경미가 입김을 분다라고 그랬어요. 경미가 분다. 안 되죠? 입김을 꼭 있어야 되잖아. 우리 목적어, 주어, 목적어, 보어는 무조건 셀 거니까. 하나, 둘, 두 개 있는 거잖아. 한 자리 서술어가 아니라 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돼야 되네요. 답 2번 됩니다. 다음에 변한다. 우리 했었죠? 그쵸?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거 말씀들 드렸습니다. 뭐 있었어요? 그쵸? 주고받고 보내다. 주고받고 보내다. 다음에 삼다 변하다. 삼다 변하다. 그쵸? 다음에 놓다 두다. 놓다 두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맞죠? 그런 것들이 필수적 부사어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 부사어, 필수적인 부사어가 필요하다. 변하다. 외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눈이 변하다. 눈이 비로 변하다. 반드시 필수적 부사어를 가지고 있는 서술어다. 그래서 얘는 주어, 필수적 부사어. 그래서 얘는 두 자리 서술어 맞습니다. 다음 되다예요. 그러면 영수가 어른이 되다. 주어,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보어.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건 보어가 되죠. 주어와 보어는 무조건 세야 되기 때문에 얘는 두 자리 서술어 맞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가겠습니다. 띄어쓰기요. 대가 좀 어렵습니다. 띄어쓰기 할 때라고 말했는데 제가 이거 보자마자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맞췄겠구나 생각했어요. 왜냐? 요 대요. 왜? 제가 무조건 말했어요. 이거 좀 어려우니까 꼭 봐놔라. 대라고 하는 건 반드시 봐놔라. 첫 번째 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을 하는데 며칠 걸렸다. 이거 나오면 몇 시간 걸렸다. 이거 나오면 반드시 대 띈다. 몇 번씩 강조했던 거야. 그죠? 뭐 자막을 만드는데 3일 걸렸다. 자막을 만드는데 뭐 6시간 걸렸다.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이 대는 무조건 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옳은 건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지. 맞죠? 그래서 1번은 그거부터 가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무엇을 하는 것에 이건 거세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쵸? 고요. 예, 거세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얘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엇 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며칠이 걸렸다.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뛰자. 그동안 이거 막 되게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문제까지. 이게 답이네. 답 3번이에요. 다음에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네,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지 한번 봐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문장 나눌 수 있는지. 그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 고향이다. 그다음에 인심 좋고 경기도 뭐 경치도 좋다. 그쵸? 고향이다. 이 형태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쵸? 몇 시간 걸리다. 이거를 뺀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지 본다.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다로 끊길 수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가 우리 고향이다. 그리고 그 고향은 인심 좋고 경치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다에다가 다자 빼고 니은대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얘는 뭐 한다? 붙여야 된다. 붙여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저분이 그럴 분이 아니시다. 저분이 근데 큰 실수를 하셨다. 근데 큰 실수를 하셨다. 이런 얘기죠. 두 문장 대그잖아요. 그래서 그럴 분이 아니시다. 이 형태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뭐예요? 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뭐 한다? 아니시다예요. 다자 빼고 니은데 들어간 것이다. 다음 많이 먹기는 먹는다. 네, 살이 찌지는 않는다. 라고 그랬죠? 먹다. 이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뭐예요? 는데 자체가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얘도 붙인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랬어요. 맞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걸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냐면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그래서 제가 이건 따로 외워놓으라고 그랬죠. 그 책을 다 읽다. 그런데 3일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우리가 다른 거는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데 얘는 이 문장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따로 외워라. 얘는 뛰는 거다. 얘는 뛰는 거다. 따로 외워라. 몇 번씩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엇을 하는데 며칠 걸렸다. 몇 시간 걸렸다 나오면 무조건 뛰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장 빼고 나머지는 여기 앞쪽이 뭐가 된다고 한다면 다의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 근데 그런데 라고 하는 형태로 갈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여기가 우리 고향이다. 그런데 인심 좋고 경지도 좋다. 저분은 그럴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 큰 실수를 하신 것 같다. 많이 먹기는 먹는다. 그런데 살이 찌진 않는다. 그쵸? 그 형태들이기 때문에 다 그런데 형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다 붙인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통 다른 데서 해설들은 이렇게 얘기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우리 고향인 거세, 이래 이런 걸로 한번 넣어봐라. 근데 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세나 이래가 들어갈 수 있으면 얘를 띄는 것인데 거세나 이래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붙인다 이거잖아요. 왜? 것이 얘네들이 명사니까. 그죠? 명사니까 여기 명사 얘네들이 대체될 수 있다는 건 얘는 명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 고향인 것에 인심 좋고 경치 좋다. 거세, 이래 이런 걸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얘는 명사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붙여라. 요렇게도 얘기했었어요. 다음에 저분이 그럴 분이 아니신 것에 라고 하는 거 들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뭐라 그랬었어요? 붙여라. 다음 많이 먹기는 먹는데 많이 먹기는 먹는 것에 많이 먹기는 먹는 일에 살이 찌지 않는다. 이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붙인다.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그 책을 다 읽는 일에 그 책을 다 읽는 것에 3일 걸렸어 라고 하니까 얘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뭔다? 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띄는 거 나머지들은 다 우리가 붙여서 가야 되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얘를 꼭 봐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시 2번 다시 갈게요. 2번.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한꺼번에 다 가겠습니다. 1번부터 다시 갈게요. 네, 1번부터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서술어 자릿수 문제 나오고 있네요. 요거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여기서 몇 자리 서술어만 빨리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요거 문장 어차피 줬으니까 문장에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는 뭐가 필요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주어 한번 써볼까요?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이게 있으면 무조건 세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자 서술어에 따라서 필수적 부사어, 그쵸?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애들이 있다.
그쵸? 그러면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애들 우리가 막 공부를 했었단 말이죠, 예전에. 그쵸? 뭐 같은 애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 주고받고 보내다, 주다, 받다, 보내다, 주고받고 보내다 얘네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놓다 두다, 놓다 두다 뭐 어디에 놓다, 어디에 두다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삼다 변하다, 삼다 변하다 이것들이 있었죠. 그쵸? 뭐뭐으로 삼다, 뭐뭐로 변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뭐뭐와 담다. 그 다음에 같다 다르다 담다. 같다 다르다 담다. 얘네들 우리가 꼭 외워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네는 뭐예요? 누구누구에게 주다. 에게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놓다 두다는 뭐뭐에 놓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뭐로 으로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와, 과. 얘네들은 필수적 부사어를 가지고 있는 서술어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얘부터 먼저 외우고 가라. 그대로 나왔잖아. 변하다잖아. 그럼 변하다 있네요. 뭐뭐로. 그쵸? 얘 세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뭐 주어 그다음에 필수적 부사 두 가지 서술어 자릿수 맞네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은 게 없으니까 여기 읽는 게 없잖아. 지금 필수적 부사 필요한 애들이 없잖아요. 그럼 뭐 한다? 기본적으로 네 주어 목적어 보어 세시면 된다 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주어 하나 있죠? 얘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 눈이 내렸다. 말도 되고. 그쵸? 주어 한 자리 서술어 자리수 필요하겠네요. 경미가 입김을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으니까 두 자리 돼야 되죠? 여기 한 자리로 나왔기 때문에 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아까 했고요. 필수적 부사 필요한 거 여기 있었죠? 맞죠? 그 다음 되었다는 보어가 필요한 두 자리다. 오케이. 주어 보어 세야죠. 주어 목적어 보어는 무조건 세는 거니까 다 맞습니다. 답 2번 됩니다. 2번이요. 띄어쓰기요. 이거 조금 우리가 대라고 하는 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본 정석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강조했었어요. 그 강조한 것도 말씀드릴게요. 대는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기본형도 하나 만들었고 말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푸시는 게 좀 더 좋아요라는 것도 말했어요. 둘 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대가 나오면 어떻게 알아? 것, 일, 경우 죠? 것이라든가 일이라든가 경우라든가 곳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으면 대체될 수 있는 곳에 있으면 띈다. 근데 이런 걸로 대체가 될 수가 없으면 붙인다. 그쵸? 얘로 대체가 된다고 한다면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고 띄어쓰기 다음에 이걸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걸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붙여쓰기. 그쵸? 우리가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본형. 그쵸?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우리 고향인 것에 조사까지 좀 붙여서 여기가 우리 고향인 것에 것에 여기 들어가면은 인심 좋고 경치 좋다. 것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인심도 좋고 이래. 이렇게 얘기했지. 여기가 우리 고향인 것에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되죠? 저분이 그럴 분이 아니신 것에 아니시리래. 아니실 경우에 큰 실수 말이 안 되죠. 아닌데 근데 불구하고 큰 실수했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걸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다음에 세 번째 그 책을 다 읽는 것에 그 책을 다 읽는 일에 그 책을 내가 다 읽는 일에 그 책을 다 읽는 일에 3일이 걸렸어. 여긴 1회 정도로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한다? 띄워준다. 얘는 못 들어가니까 붙인다. 얘도 붙인다. 근데 얘는 띈다. 답 3번. 다음에 많이 먹기는 먹는 일에 살이 찌지 않는다. 많이 먹기는 먹는 것에 살이 찌진 않는다. 아니에요.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거지. 먹는 것에 이렇게 우리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한다? 얘도 붙인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어렵다 그랬죠, 제가. 분명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냐면은 우리가 수업할 때 제가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 우리 제 수업 들은 사람들은 다 맞췄겠구나라는 생각했었어요. 왜냐? 요 형태. 분명히 외우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는데 며칠 걸렸다, 몇 시간 걸렸다. 우리가 맨날 봤던 그 보기는 뭐였었냐면 자막을 만드는데 일주일 걸렸다. 자막을 만드는 것에 우리가 6시간 걸렸다. 무엇 하는데 몇이 걸렸다라는 요 형태가 나온다고 한다면 무조건 뭐 해라? 떼어라 라고 말했어요.
이 문장 나올 확률이 있고 가장 어려우니까 꼭 외워놔라라고 몇 번씩 강조했었어요. 맞추셨죠? 그렇죠? 옳은 거 쓰니까 이거 하면 되는 거지. 그쵸? 그 책을 다 읽는데 읽는 것에 그 책 읽는 어떤 일에 내가 3일이나 걸렸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뭐 하는데 며칠 걸렸다 무조건 뛴다. 그럼 이게 답이니까 나머지는 다 우리가 뭐 하겠어? 붙여쓰기 하겠지. 그죠? 그다음에 다른 건 그럼 또 어떻게 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뭐뭐 하는데 며칠 걸렸다는 띄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라? 두 문장이 될 수 있는지를 봐라. 저 두 문장 될 수 있는지 봐라 했어요. 그럼 두 문장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는지를 보세요. 여기가 우리 고향이다. 여기가 우리 고향이다. 그쵸? 이 다자로 쓰고. 그쵸? 다야 고향이다. 근데 인심도 좋고 뭐도 좋아.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된다. 그쵸? 여기가 우리 고향이다. 근데 인심도 좋고 경지도 좋다. 다른 얘기. 고향인 거고 그다음에 다른 화제. 그 고향이라는 곳이 인심도 좋고 경치도 좋아. 또 저분이 그럴 분이 아니시다. 근데 큰 실수하신 것 같아. 그쵸? 아니시다로 우리가 끝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근데 큰 실수하신 것 같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많이 먹기는 먹는다. 그 사람 많이 먹기는 먹는다. 근데 살이 찌진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두 문장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뭐 한다? 네, 이거는 붙인다. 왜? 여기가 다 대신에 니은대가 들어간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 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다 대신에 니은대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니은대가 어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주의하시라고 했죠. 그 책을 다 읽다. 근데 3일 걸렸다. 선생님 그래도 되잖아요. 그럴까봐 이 문장은 외워라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럴까봐. 죠? 그 책을 다 읽다. 그런데 읽다. 선생님 여기서 다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빼라. 얘만 빼라. 얘는 그렇게 요거 하는 경우도 이다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가지고 뭐예요? 뭐뭐 하는데 며칠 걸렸다는 무조건 뛴다. 이걸 빼고 그쵸? 이거는 뛴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뭐한다? 다의 형태 거기다가 뭐뭐 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다 붙이는 걸로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답 몇 번 되는 거예요? 3번 됩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이 문장 그냥 외우면 되잖아. 그때 계속 그랬잖아 제가. 대라고 하는 건 이 문장만 제일 받아라. 뭐뭐 한다. 근데 며칠 걸렸다. 그쵸? 아니 뭐뭐 하는데 몇 시간 걸렸다. 며칠 걸렸다 나오면 그때는 뛴다. 무조건 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 3번입니다. 다음에 3번 어려운 표현을 좀 해라 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고쳐 쓰는 거. 이건 좀 어휘죠? 어휘였어요. 소관부서, 담당부서 맞고요. 적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 사전에 찾아보면요. 무엇을 하기에 알맞고 마땅하다예요. 그럼 예방이 아니에요. 마땅하다라고 그랬으니까 그거에 마땅한 조치, 달의 사심에서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거는 적절한 조치, 요 정도가 되는 거지 예방한다는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틀리고 예방으로 갈 수가 없고 답이 2번 됩니다. 기통보안, 기. 저 기자가 한자죠. 이것도 한자야. 이것도 한자고. 한자를 이렇게 우리가 적절하게 표현했냐. 기. 이건 이미기자, 이미기자. 임의로 그냥 우리말로 고치면 된다. 다음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철저를 기하다. 여기 기하다. 이것도 한자예요.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다 우리말 우리 어려운 한자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로 고친 거 나머지는 다 맞다. 근데 얘는 다른 뜻풀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이게 조금 그래도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저 어휘로 어려운 표현으로 나온 거 요게 조금 고민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합니다. 답은 2번 됩니다. 다음 4번 가겠습니다. 4번. 높임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 어휘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어법 제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양하게 나왔어요. 높임법, 필수적 부사 다 다양하게 나왔죠. 고루고루 공부해 난다. 어느 한 부분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다. 옛날에는 군문이 어문 쪽으로 많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국어 규범. 뒤쪽 로마자 표기, 외래어 표기, 표준어 사정 원칙, 한글 맞춤법 이쪽에 많이 나왔는데 요번에 보세요. 품사통형부터 시작해서 높임 표현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요. 고루고루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군무원 문법이다. 높임법 다시 한번 가볼까요? 다른 모자를 보여드리지요. 그쵸? 보여드리지 요자 들어갔으니까 뭐 상대방한테 지금 존댓말 쓰고 있는 거 잘 썼어요.
뭐 다르지 않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서 어머니를 여기 보세요. 여기 봤더니 어머니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뭐야?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왔어? 지금 높여야 될 대상이 나왔죠? 그럼 뭐요? 못이다. 객체 높임법 썼어야 돼요. 1번은 따로 주어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시자가 들어갈 것도 없고 모자라고 하는 목적어 이거는 올릴 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쓸 거 없이 그냥 상대 높임법만 쓰고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는 주어 자리는 없어도 목적어 자리가 지금 이렇게 높여야 될 대상 있죠? 그러면은 객체 높임법 썼어야지. 그래 잘 썼어. 잘 썼어. 그쵸? 객체 높임법 잘 썼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네요. 얘는 상대 높임법 잘 쓴 거고 상대 높임법 중에서 존댓말이라고 하는 거 잘 쓴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궁금하시면 제게 여쭤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에게예요. 이거. 제게라고 하는 건 저에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목적어는 없어요. 주어도 없으니까 할 거 없고 주체 높임법 할 거 없고 목적어 없어요. 근데 부사어가 있죠.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있어야지만 객체 높임 특수 어휘를 뜰 수가 있는 거잖아. 여기 뒤에 있는 게 바로 목적어 때문에 객체 특수 어휘가 쓰인 거죠. 그러면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가 높여야 될 대상이 나와야 객체 높임 특수 어휘를 쓰는데 아니 이게 저라고 하는 게 왜 높여야 될 대상이 돼요? 저는 나보다도 낮춘 거예요. 낮춘 말이야. 그쵸? 높여야 될 사람이 없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셔야 돼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다음,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생략된 거겠지 뭐. 목적어나 부사어가 안 쓰여 있을 때도 생략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랜만에 선생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뵙게 되는 거 이거 그냥 뭐야? 객체 높임법. 객체 특수어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 높임법이 쓰였나 보다. 그래서 여기는 뭐 여기가 객체가 뭐야?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뭐가 높여야 될 대상이 생략됐나 보다. 그래서 뭐요? 선생님을 같은 거 넣어주면 이게 목적어 같은 게 지금 생략돼 가지고 이걸 썼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맞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3번. 그렇죠? 여기는 얘가 쓰였으니까 이런 게 생략됐다고 보면 되고 얘는 부사어가 있으니까 그 부사어에 따라서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저는 높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낮춘말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5번 갑니다. 사동, 피동 오랜만에 나왔어요. 사동 전미사. 그래서 사동에 해당하는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옛날에도 말했는데 사동은 기본적으로 뭐 갖고 있어요? 목적어 갖고 있어요. 그쵸? 그런 얘기 했었어. 제가. 그래서 이거 좀 문제 풀 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물론 이희리기가 여기 우구추가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중간에 우구추 있으면 다 사동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기는 우구추가 없어요. 이희리기 안에서 다 여기 이가 들어가 있고 이 키어 히 들어가 있고 리 들어가 있고 그쵸? 돌다 돌리 리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희리기가 다 쓰여 있기 때문에 이희리기는 뭐도 있고 뭐도 있어. 피동도 있고 사동도 있으니까 그거 구분하세요 라는 문제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 사동은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적어 있는 쪽은 다 뭘로 가라? 일단은 사동으로 가라. 그렇지. 그럼 뭐야? 아이를 울리고 더 이상 나사를 돌리지 말아라. 이게 있으니까 둘 다 뭘로 가면 되는 거야? 사동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냥 빨리 가시면 되지. 그죠? 물론 얘를 안 찾고 하나하나 해도 되지만 이게 훨씬 더 빠르니까. 그죠? 그럼 사동이고 그다음 얘네 둘 다 뭐가 없어? 눈에 띄는 목적어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얘를 우리가 풀어서 가볼까요? 잔뜩 쌓이어 갔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얘는 익히어 먹어야 한다. 그럼 여기에 지금 뭐 들어가 있어? 여기 이,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여기 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주어가 그쵸? 주어가 한 건지 하다 이건지 어디다인 건지
주어가 한 건지 주어가 당한 건지. 그쵸? 그러니까 주어가 하다 혹은 당하다. 그쵸? 요거에서 우리가 구분해 보세요 라고 그랬었죠? 그쵸? 다시 한번 잘 써볼게요. 다시 한번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하다 주어가 당하다. 그쵸? 하다로 가면 안 된다. 시키다로 가야 되겠다. 하다는 능동이니까. 오케이. 다시요. 시킨 건지 주어가 당한 건지로 생각한다. 그럼 여기 주어가 얘예요. 눈이 마당 앞에 눈이 시켜요? 당해요? 잘 모르겠네. 그다음에 여기 주어는 고기예요? 아유, 아니에요. 내가 고기를 익혀 먹는 거지. 고기가 어떻게 익혀요? 그죠? 주어 생략된 거란 말이야. 그쵸? 이거 없으니까 내가 혹은 철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가 생략된 형태를 좀 찾아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시켜요? 내가 당해요? 내가 당하는 건 아니지. 고기한테 시키는 거지.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랬냐면은 시키냐 당하냐 이걸로 못하면 첫 번째 이거였죠. 근데 두 번째 뭘로 가라고 그랬냐면은 네 뭐뭐게 하다 이거면 사도 뭐뭐 어찌다 여지다 어지다나 혹은 여지다 이중피동인지 압니다. 그래도 집어넣을 때는 한번 집어넣어라. 개하다 쪽이 좀 더 맞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동 어지다로 집어넣었을 때가 좀 더 맞다고 한다면 피동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볼까요? 앞마당에 눈들이 잔뜩 쌓이게 한 거예요. 아니면 쌓여진 거예요. 눈들이 쌓여지다. 눈들이 쌓이게 하다가 아니라 눈들이 뭔가를 하게 하는 게 아니죠. 눈들이 쌓여지다. 여지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피동. 맞죠? 그다음에 여기요. 내가 그 고기는 충분히 익게 하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익혀지다 먹어야 한다요. 그쵸? 여기 빼봅시다. 고기를 충분히 익히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고기를 충분히 익게 하는 거예요. 익혀지는 거예요. 내가 익혀져요? 그럴 리가 없지. 익게 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야? 사동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갑니다. 그러면 답 몇 번? 1번. 근데 이렇게 안 가도 돼. 더 쉬운 것도 있어. 왜? 이건 제가 한번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보세요. 아까 했던 방법을 해볼까요? 여기 보세요. 나사를 아이를 다 사동이라고 그랬죠? 얘도 사동 목적어 있으니까 얘도 사동 그쵸? 그다음에 고기가 익히는 게 아니죠? 여기 뭐라 그랬어 제가? 네, 는이잖아. 보조사잖아. 맞죠? 왜 무조건 주어로 생각해서 주어로 생각하시는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그 고기를 충분히 익히다. 르의 입장이잖아. 고기를 충분히 익히다 이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도 고치면은 얘도 뭐야? 목적어 들어있으니까 얘도 사도. 얘네는 얘 그냥 주어니까. 맞죠? 얘가 피동 이렇게 되겠죠. 답 몇 번? 1번 이렇게 됩니다. 목적으로 찾으시면 좀 쉽게 찾을 수 있다. 그쵸? 답 1번 됐어요. 그다음 6번 가겠습니다. 겹받침의 받침이 옳은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건 너무 쉽죠. 그죠? 왜? 이 뒤에 있는 여기 보시면 좀 더 키울까요? 가시면 여기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막가파. 맞죠? 그래서 니을 라인에 막가파 얘네만 뭐한다? 뒷걸로 발음한다. 그러면 여기요. 리을 라인에 막가파니까 막다. 막으로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 맞아요. 답 1번. 그다음에 2번이요. 막가파. 그러니까 얘 뭘로 가야 돼? 피읍으로 가야지. 맞죠? 두 번째 걸로 발음되니까. 근데 피읍인데 근데 우리가 헛받침하면 피읍으로 발음 안 하죠? 피읍은 다시 변합니다. 뭘로 변해요? 네, 비읍으로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읍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쵸? 뒤에 있는 이 따나 꼬는 지금 다 된소리 대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였어요. 된소리 대기, 그대밥사주 더하기 그대밥사주 끝대밥사주 그거였죠? 오케이. 다음
여기는 니을 티읕인데 얘를 먼저 가볼까요? 얘를 니을 티읕은 막가파에 없잖아. 니을 티읕은 막가파에 없죠. 그러니까 앞에 걸로 발음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할따 이렇게 되겠죠. 할따. 여기 따는 왜 되는 거야? 우리가 겹받침에서 니을로 발음이 되는 경우, 겹받침에서 니을이 선택되는 경우, 뒤에 그대밥사조가 나오면 끝대밥사조로 간다. 된소리 되게 말씀드렸었던 겁니다. 됐고, 그다음 얘는 뭐예요? 밥다. 예외. 예매가 아니지만 밥다, 넙둥굴다, 넓적하다, 넙죽하다. 얘네는 예외적으로 두 번째 거 발음한다. 그쵸? 예외였어요. 그래서 뭐가 돼? 밥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수업 들어갈 때 거의 뭐 발음하는 거에 첫 번째였잖아요. 그쵸?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던 것들입니다. 밥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그다음에 여기는 읍이라고 하는 걸로 틀린 거. 그다음에 여기는 할이라고 하는 거에서 틀린 거. 답은 몇 번? 1번. 그다음 7번 갑니다. 다음 시조의 주제와 가장 유사한 한자성어를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 만응이요. 우리 몇 번 했어요? 그치 나오자마자 저는 그냥 일반했는데 저 문학과 한자성어를 조금 접목시켜서 문제를 낸 겁니다. 근데 만응이 그냥 자연친화적 3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 했더니 뭐 이거 해석한다고 한다면 산수 바위 아래 그냥 뭐 초가집 정도를 짓노라고 했더니 그 말을 남들은 비웃었어. 뭐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 어리석고 좀 멍청한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합니다. 어리석고 좀 약간 무식하고 멍청한 뜻에는 내 뜻에는 그것이 내 분수인가 한다. 그러니까 자연에 들어가서 초가집구수 하는 게 내 분수 같아. 분수 지키는 거. 남 보리밥 푼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끝 물가에 가서 실컷 놀았어. 내가 뭐 아주 그냥 뭐야 간단한 어떤 음식 정도 먹고 바위끝 물가 가서 노는 거 이게 최고인 것 같아. 그 남은 나머지 일. 그 남은 나머지 일들은 그러니까 막 부귀영화 누리는 것은 부러워할 것이 있겠는가? 난 부러워하지 않아. 자기 분수에 맞춰서 소박하게 사는 삶. 저 자연 속에서 자기 분수에 맞춰서 소박하게 사는 삶.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몇 번? 1번. 나머지 뜻풀이들은 다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풍명월은 그냥 강바람, 그다음 뭐야 밝은 달 이런 거죠. 그냥 자연 이런 소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분지족 쪽이 훨씬 더 맞죠. 자연 이렇게만 나오면 안 되고 자연에서 만족하는 거 이쪽이 훨씬 더 맞다. 답은 1번. 다음 8번 갑니다. 품사통용이요. 품사통용은 품사가 뭐 동사로도 쓰이고 뭐 형용사로도 쓰여 뭐 이런 거예요 돼요. 근데 여러분 얘 헷갈리지도 않게 나왔어요. 우리가 품사통을 얼마나 열심히 했었어. 가장 기본형이 나왔죠. 아 이거 틀리셨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통을 막 본다고 한다면은 이 푸르다 하야타를 우리가 품사통을 언제 봤어요? 우리 품사통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어? 숫자는 품사통형이 있다 라고 말했어요. 수는 품사통형이 있다. 뭐와 뭐? 수사와 관형사. 그다음에 대로만큼품도 품사통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2번하고 4번에서만 고민하셨어야 되고 1번하고 3번 쪽에서는 고민할 게 전혀 없었어요. 얘는 품사통형 되는 단어도 아니야. 그럼 품사통형 단어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암기했어야죠. 암기하셨어야죠. 그쵸? 그래서 늦다. 늦게라도 우리 막 이러잖아. 밝고 그다음에 큰 뭐 늦게라도 밝고 크고 아니 늦게라도 우리가 밝고 굳게 크고 있어 감사하다 막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서 막 외웠잖아요. 그다음 비교적도 있었고 가치라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대로만큼품도 품사통형이에요. 수도 품사통형이에요. 막 외웠던 거 총동원하셔야죠. 근데 거기에 푸르다 하야타 있어요? 없었어요. 푸르다하고 하야타는 어떻게 활용이 되든 얘네는 둘 다 뭐예요? 형용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둘 다 형용사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할 게 없었어. 우리가 외운 게 아니니까. 공부 열심히 했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 외운 것 중에서만 형사 품사통형이 나왔겠지. 그다음에 뛰다 걷다 뛰는구나 걷는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 다 동사밖에 없어요. 어떤 형태로 된다 하더라도 얘네는 동사밖에 없었어요. 왜? 기본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자 들어가는데 뛰었구나 하시면 틀리다. 제가 몇 번을 말했잖아요. 뛰다로 만들어서 기본형으로 만들어서 다자 빼고 능구나 구나를 집어넣어라. 둘 다 동사밖에 없었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뭐라 했어요? 수는 뒤에 조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라고 하는 게 뒤에 조사가 있다고 한다면 얘는 뭐야? 수사. 그쵸?
근데 수라고 하는 게 뒤에 조사가 없다고 한다면은 주수 뒤에 조사가 없어 라고 한다면 그때 수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관형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관형사. 조사가 없으면 관형사. 이렇게 얘기했죠? 오케이. 그러면 가볼까요? 여기 있는 거 봤더니 조사가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수사. 여기도 조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수사. 둘 다 수사가 되네요. 그런데 여기요. 조사 뒤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관형사. 여기도 뒤에 조사 딱 안 붙어 있죠? 관형사. 둘 다 관형사들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너무 쉬웠죠. 우리는 품사통용에서 솔직히 더 어렵게 나와도 우리는 다 맞출 수 있는데. 그렇죠? 관형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 2번인데요. 다음 대로만큼뿐. 이건 어떻게 알았어요? 대로와 만큼과 뿐이라고 나왔어. 근데 대로만큼뿐에서 이걸로 갈게요. 앞에 얘네는 앞을 봐야 된다. 얘네가 뭐 있었어? 오케이.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다음에 앞에 체연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로만큼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어떻게 돼? 어감 플러스 관형사형 전성어미 나오면 얘네가 뭐예요? 의존명사, 의존명사. 그리고 체연 뒤에 나온다고 한다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조사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품사통용의 그 조건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둘 다 봐봐. 철수가 얻은 만큼 앞을 보라니까 뒤가 아니라 앞을 보라니까 여기 뭐예요? 어감 플러스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러니까 얘는 만큼 뭐야? 그치. 의존명사잖아. 의존명사잖아. 그다음에 또 여기 어디 갔어? 영수가 1은 1타. 맞죠? 어감 플러스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러니까 얘도 의존명사잖아. 둘 다 의존명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둘 다 의존명사. 그 다음에 뒤를 봐야죠. 뒤를 봤더니 오늘 우리는 그 팀들이 할 만큼 어감 플러스 관형사형 전성어미. 맞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닐. 그러니까 얘도 의존명사잖아. 그렇죠? 의존명사고 여기 마찬가지로 할 뒤니까 의존명사가 되죠. 다. 그러니까 다 의존명사. 그러니까 앞에 체연이 나온 부분은 그런 보기는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품사통용의 단어긴 하지만 여기 문장에서는 품사통용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다음 몇 번? 2번. 9번 가겠습니다. 다음 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찾아야 돼. 일단 보시면 여기서 뭐가 나냐면 토속적인 소재가 있나? 토속적인 거 보세요. 호롱불. 제가 토속적인 걸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농촌의 분위기를 좀 생각해라. 농촌에서 볼 수 있었던 거 좀 옛 것들. 그 다음에 농촌에서 볼 수 있는 거 좀 이렇게 생각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호롱불.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 당연히 조랑말. 당연히 농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말들. 그다음에 염을 써는 소리. 염을 말들한테 주는 먹이잖아요. 이런 거 다 우리가 농촌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쵸? 조랑말이나 염을 쓰는 소리 이런 거 본다고 하면 당연히 뭐가 있다. 토속적 소리를 활용하고 있다. 있어요. 이거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동일한 통사구조 반복을 통해 동일한 통사구조 맞아요? 맞잖아.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바람,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바람,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바람 다 똑같잖아. 그리고 밑에 분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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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비다 똑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분비다가 다 똑같네. 그쵸? 그러면은 동일한 통사구조 반복. 그럼 뭐야? 온율. 그쵸? 반복이면 운율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무조건 맞는 거야. 2번하고 4번은. 그 다음에 우리가 1번하고 3번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였죠. 그쵸? 근데 3번 보면 유사억구의 강조와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유사억구는 계속 나와요. 동일한 게 나오기 때문에 유사억구는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영탄적 어조를 통해 정서를 표출한다. 여러분 정서가 있습니까? 정서가 뭐여야 돼? 행복하다, 불안하다, 슬프다, 기쁘다, 안타깝다. 그쵸? 이런 거여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이 어딨어? 한마디도 없어요. 정서 자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겁니다. 그러면 중의적이라는 건 뭐야? 늦은 저녁 때라고 하는 이 저녁이 저녁인 때와 저녁밥을 먹는 때 두 가지로 나뉘거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시를 몰라. 근데 1번하고 3번이 있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3번 찍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시를 모른다 하더라도 중의적 의미 이런 거는 어떤 말로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시를 해석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얘는 딱 보면 보이는 거잖아. 정서는 적어도 없잖아. 그러면 완벽하게 보이는 걸 하고 얘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몰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있는 걸로 밀어줘야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정서 표출 없잖아. 없는 거잖아. 그럼 어디로 가? 이쪽으로 좀 더 가야지. 정서 다시 말해요. 슬프다, 기쁘다, 사랑한다, 불안하다, 뭐 이런 것들 안타깝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죠?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10번 갈게요. 밑줄친 부분중 사이시오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1번, 4번은 아셨어야 됩니다. 왜요? 사이시옷을 쓸 때 우리 조건이 있었죠. 사이시옷은 뭐여야 돼요? 합성어여야 돼요. 그쵸? 파생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뭐야? 얘 전미사죠? 전미사가 있으니까 얘는 뭐야? 파생어가 되는 거죠?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사이숏은 합성어에서밖에 안 일어난다. 합성어에서만 쓰일 수가 있다. 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못 쓰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해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뭐야? 요거 보이시죠? 뭐예요? 사이숏은 뭐 있을 때 못 써요? 크트프츠 혹은 끝에 밥사조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쓰일 수가 없어요. 요 앞에 이 뒷말 앞에는 요것들 앞에는 시옷자 못 쓰인다 그랬었죠. 그때 왜? 뒤는 뭐밖에 안 쓰인다 그랬어. 얘네들은 사이시옷을 쓸 수 없다. 뒤에 뭐가 있을 때만 그대 밥 사줘. 그대 밥 사줘. 예사 소리가 있을 때만 시옷자 쓰인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게 피읍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시옷자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가위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개는 우리가 골라냈어야 돼요. 그 다음 얘네 두 개인데 이때가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때가 어려워지는데 왜 그러냐면 합성어야 돼요. 다시요. 합성어야 돼요. 근데 여기 아래는 입술 얘는 합성어 맞아요. 아래하고 입술하고 합쳐져가지고 한 단어가 된 게 맞는데 윗문장은요 합성어가 아닙니다. 합성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띄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띄어쓰기로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합성어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옷자 쓰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합성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였으니까. 조금 힘든 거였어요.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합성어가 되며 그렇죠? 다음에 사이 소리가 나며 그렇죠? 뒤에 있는 게 얘네도 아닌 것. 그렇기 때문에 시옷자 들어갈 수 있는 거 3번. 11번 갑니다. 11번. 이건 그냥 좀 공문서 쓰는 건데 이게 요즘에 그 공문서의 밑줄 친 부분을 수정한 거 이게 요즘에 공무원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공무원에서 1번 문제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걸 여기다 갖고 왔네요. 조금씩 공무원 문제를 따라갑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귀사가 나왔는데 귀사 띄어쓰재요. 아유, 누가 귀사를 껴요. 상대방 회사를 높여보니까 귀사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거 그냥 한 단어예요. 그쵸? 그러니까 띄는 거 아닙니다. 답 1번이고요. 다음에 구인, 구직자, 간 띄어야죠. 왜? 사이나 이건 아셔야죠. 사이나 아니면 관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 간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띈다 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띄어 쓰는 거 맞아요. 다음에 구직자의 채용 기회, 채용은요. 여기는 구직자는 직장 구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취업 기회죠. 채용은 이걸 뽑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기업체가 뽑는 거 얘기하는 것이고 이 구직자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취업 기회라고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의 채용 기회가 아니라 취업 기회라고 하는 걸로 고쳐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채용 기회는 구직자가 아니라 뭐야? 구인. 그렇죠? 구인하는 사람들 혹은 기업체. 그렇죠? 채용 기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인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보통은 기업체라고 많이 말을 하겠죠. 그렇게 가면은 채용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구직자가 낀다고 한다면 취업 기회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외래어잖아요. 외래어 우리말로 고치는 거 맞다라는 거였습니다. 답은 1번 됩니다. 12번 갈게요. 요것도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거. 우리 뭐 여태까지 문법한 모든 것들이 다 나왔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철수가 나왔어요. 앞에 채연 뒤에 이다의 형태가 갈 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랬냐면 요 될 수 있고 또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철수 요 그쵸? 그래서 여기 어가 있고 그다음 요게 여기 뒤로 가가지고 이 하나가 더 만들어져서 맞죠? 모음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하나 만들어진 거. 그쵸? 이것까지도 둘 다 인정한다. 그래서 철수 이어요. 철수 이에요. 둘 다 된다. 근데 여기에
받침이 없죠, 여기. 받침이 없을 때에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체연의 끝이 받침이 없을 때에는 뭐로도 할 수 있다. 얘를 준말로도 갈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얘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뭘로 갈 거냐면은 이거 빼고 만약에 이걸로 한번 얘기가 명숙 뭐 이렇게 합시다. 이름이 명숙이야. 그러면 명숙 이어요. 그다음에 명숙 그다음에 뭐예요? 이에요. 여기까지 맞다는 얘기죠. 끝났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얘는 지금 기억이 있는 애들이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끝이야. 근데 얘네는 지금 끝에 받침이 없죠? X표 쳤잖아요. 받침이 없죠? 그럼 뭐야? 준말까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줄여서 뭐예요? 여요 될 수 있고 아이고 왜 줘? 여요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요. 요거 줄여서 뭐 될 수 있어요? 예요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개? 철수 이어요. 철수 여요. 철수 이에요. 철수 예요. 4개. 명숙 받침이 있다고 한다면 끝에 말 그쵸? 체연의 끝이 받침이 있어 명숙 이어요 명숙 이에요 이걸로 끝 이해하셨죠?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뭘로 나와서 다? 다 받침이 없는 걸로 나왔죠. 그러면 일단 먼저 가볼게요. 그러면 철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철수 이어요 철수 이에요 철수 여요 철수 예요 예요가 나왔네요. 여기 있네요. 맞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갖고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거 무엇이지 뭐 무엇이에요? 무엇 그죠? 근데 뭐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무엇이니까 걔 대명사란 말이야. 그러면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무엇이라고 하는 게 대명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하는 것도 대명사야. 그럼 체연이잖아. 그럼 제가 알았잖아요. 체연이라고 했잖아. 체연. 그럼 받침 없잖아. 어쨌든 줄어들면 무엇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써져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 수가 있어? 오케이 다 똑같아. 이 철수 빼고 뭐 들어가면 돼? 뭐 이에요? 뭐 이에요? 뭐 여요? 뭐 예요?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다시요. 요거 철수 빼고 뭐 들어가면 된다고요? 뭐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은 된다. 자, 그래서 뭐 이어요? 뭐 예요? 뭐 이에요? 뭐 예요? 근데 여기는 에요? 안 되지. 아이고. 안 되지. 그쵸?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왜?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키울게요.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들어가면 이자까지 들어가 있어야지. 자, 얘 안 돼. 얘 안 돼. 끝. 난 안 돼. 자, 그다음에 3번 놔두고 4번 니을 가볼게요.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데 거는 뭐냐면 것이라는 거의 구어체예요. 그러니까 것이 의존명사죠. 얘도 그러니까 의존 명사야 명사. 그럼 체연이죠. 명사니까 체연이잖아 지금. 맞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 여기다가 거라는 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거. 여기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 여기다가 거라는 걸 집어넣으면 돼. 써져 있는 그 형태로 가면 되니까. 왜? 것의 구어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체연이니까 거이어요. 거여요. 거이에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뭐예요? 에요가 나오려면 여기 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뭘로 가야 돼? 거예요가 돼야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안 돼. 됐죠? 다음 또 한 가지 이 디귿에 있는 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디귿. 그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랬을 때 이건 뭐예요? 그럼요. 이다 아니다 할 때. 그쵸? 이게 뭐냐면은 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어간. 어간 뒤에 똑같은 색깔 쓰자. 어간 뒤에 우리가 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을 때 어간 뒤에 지우고 어간 뒤에 이제 말이 붙을 때 여기 어간 뒤에 아까는 뭐였어요? 체연일 때 이어요 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간 뒤니까 이자 빼야죠. 이다가 붙는 게 아니라 어미 얘네만 붙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자 뺀 어요 그다음에 에요 요렇게 붙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아니에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니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어요. 되죠? 그다음에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쵸? 나는 그건 책이 아니다. 아니고 아니니 아니가 어간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아니예요. 그쵸? 그러면 아니예요. 요게 되네요. 아니예요. 얘 되네요. 자, 그러니까 얘는 된다. 그리고 좀 더 갑니다. 얘랑 얘도 준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녀요. 그다음에 얘도 준말 만들 수 있어요. 요거랑 요거랑 아니에요까지 해서 얘도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열심히 우리 어휘할 때 제가 그래서 우리 그 맞춤법 막 그 제 뒤에서 막 어휘 같은 것들 어법 어휘에서 뒤에 어휘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쵸?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어요. 다음 13번 갑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성에서 얘기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소나기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좀 읽어보시면 보면은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소녀가 세수하고 있었죠.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시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춰보는 것이라.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데 소녀는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있는 거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래도 재미는 그냥 갖고 물을 움친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자리를 비킬 모양이다. 소녀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계속 말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의 초점.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뭐야 어떤 사람을 갖다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소녀가 무엇을 하는지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녀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장황한 문체요. 여러분 장황한 문체라는 건 길어야 돼. 근데 여기 보세요. 이 길이를 봐봐.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긴장돼 앉아 세수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희었다. 들여다본다. 여러분 한두 줄밖에 안 되면 이거는 간결한 문체예요. 장황한 문체라고 한다면 한 문장이 한 다섯 줄, 그러니까 네다섯 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여기서 끝나. 여기서 끝나.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 한두 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한다? 우리가 간결한 문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간결한 문체.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려. 그다음에 서술의 시점이 여기는 아까 서술의 대상 소녀. 서술의 시점은 소녀의 입장이 아니라 서술의 시점. 누가 보고 있냐는 거야. 누가 보고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보고 있느냐? 소년이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소년이 개웅뚝에 앉아있는 거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고 있는 거냐면은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누가? 소년이. 그렇죠? 남자애가 좀 개울가로 늦게 나온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야? 소년의 입장에서 여기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소녀가 나는 그랬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년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렸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나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자리를 비킬 모양이야. 그럴 모양이야. 쟤는 어제처럼 사람이 좀 지나가야 비킬 것 같아. 이거는 소년이 말하는 거지. 소녀가 자기가 나 어제처럼 그러면 내가 비킬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소녀는 모른다 하더라도 소녀 입장은 아니구나라는 건 아셨어야 돼요. 그다음에 4번이요.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랬는데 이 소나기는 원래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부분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요. 왜? 얘가 소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작가가 관찰자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게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얘를 전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은 힘들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셨을 때 적어도 서술의 초점, 서술의 대상이 되는 애는 소녀구나. 누가 무슨 행동하고 있는지구나. 장황한 거? 그건 안 되지. 왜? 장황한 거면 한 네다섯 줄, 한 문장에 네다섯 줄씩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되지. 그다음에 누구의 시점으로 보고 있는가? 누가 보고 있느냐? 소녀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 제3자가 보고 있는 거니까 소년까진 모르더라도 이거 안 되지. 근데 대체적으로 뭐 하는 거야? 소녀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가장 틀렸나 보다. 얘가 가장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죠. 이건 약간 속어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얘는 안 되는 거고 장황가 안 되는 것이고 얘의 입장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일 맞는 것은 4번 쪽이겠구나.
답은 4번. 이건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4번 가겠습니다. 직접 화행이라고 하고 간접 화행. 그러니까 간접 화법, 직접 화법이라고 얘기인데 이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걸 드러내는 걸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1번부터 보시면 형광등 새로 사왔어. 그러니까 내가 갈아줄게. 그러면 형광등 갈아줘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배가 고프네. 어때? 밥 차려놨으니 먹어. 그러니까 밥 차려주세요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집은 어떻게 가니? 버스 타고 두 정거장만 가면 돼. 근데 이거 뭐야? 너 어떻게 갈 거니? 너 어떻게 가니? 그쵸?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말하는 게 없어요. 다른 의도가 없어요. 여기 뭐였어? 형광등 갈아줘. 밥 차려주세요. 어떻게 갈 거니? 이건 다른 걸로 해석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직접 화법 3번. 촉이 다 부러져 쓸 연필이 없네. 내가 연필 좀 빌려줄게. 그랬으니까 연필 좀 빌려줘. 이거잖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거. 그게 직접 화법이다라고 생각해서 답은 3번. 15번 갑니다. 이 로마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그래요. 옛날엔 우리 진짜 이거밖에 안 줬어요. 갑천, 살풀이, 고삐, 근데 여기 막 기역, 디귿, 비읍은 모음 앞에서는 이걸로 발음하고 리을은 모음 앞에서 알로, 그 다음에 엘로 적는다. 그 다음에 리을을 LL로 적는다. 여러분 이게 어떤 형태냐면은 공무원 형태예요. 공무원에서 약간 문법에 대한 이거를 제시를 해줘. 얘처럼. 보기로 제시해줘. 그리고 그 보기 보고 아랫부분을 좀 니네가 풀 수 있니? 이런 식의 제시가 지금 공무원에서의 문제 스타일이거든요. 그걸 조금씩 군무원에서 도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얘만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필요했던가요? 3번.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그러니까 음운 결과도 우리가 변화를 우리가 발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런 거 생으로 아무것도 안 줬었다. 생으로밖에 안 나왔다. 근데 조금씩 주기 시작하는구나. 아, 그쪽으로 살짝 가는구나. 살짝 간다. 그렇지만 의존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도 너무 미흡하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외울 건 외워야 된다. 그럼 강릉 볼까요? 발음이 어떻게 돼요? 강릉 이렇게 발음되죠 지금? 그쵸? 왜? 미라네 미음과 리을이 써드릴까? 미음과 이응이 니을을 만나면 이 니을이 그쵸? 뭘로 변한다? 니은으로 변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여기요 미음이나 이응이 니을을 만났잖아. 니을을 만났더니 니을이 니은으로 가죠. 강릉. 그러면 강릉이니까 여기는 니은이 돼야 되겠죠. 여기가 이게 아니라 뭐예요? N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틀린 거 4번. 15번이었고요. 16번 가겠습니다. 우리말 어법에 맞는 것은 그쵸? 이것도 뭐 우리 이거 뭐 높임법으로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막 이거 우리 그 뭐였어요? 봉투 모의고사 맞죠? 봉투 모의고사 했을 때 이거 막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오실에 이거 나옵니다. 이거 꼭 봐놓으세요. 막 말했거든. 나왔네 그대로. 우리 봉투 때 마지막에 했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쵸? 그다음에 제가 막 이거 여러 가지 막 막판 특강 그 전에 했었던 거. 그쵸? 그런 것도 좀 보면 거기서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거 다 나왔잖아요. 우리가 안 한 문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제가 강조하지 않은 문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우리야. 진짜 이번에는 시험 성적 잘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1번이요. 가을 들어서는 주문이 밀려 생산 라인이 24시간 가동되어지다. 제가 뭐라 했으면 되어지다. 무조건 틀린다. 되다와 어지다. 얘네가 합쳐진 것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다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왜? 얘네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왜? 이중피동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지자 빼라. 그쵸? 그래서 어지를 빼버립시다. 여기 있는 어지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동, 돼. 그쵸? 다음에 어지 뺐더니 여기에 과거가 있죠? 그러니까 뭐야? 가동되었다. 20시간, 24시간 가동되었다. 그쵸? 요렇게 가면 된다. 자, 다음에 오실에. 제가 이거 분명히 했어요. 작은 형, 아버지가 말한 거야. 이것까지는 부른말은 이건 독립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주어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가 이게 주어죠. 아버지가. 다음에 주차장으로 빨리.
이건 아버지가 한 말이죠. 아버지가 한 말이 여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야? 주차장으로 빨리 오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빨리 오라. 까지 나오고 고하시어 이렇게 들어가야죠. 왜? 아버지가 하시어. 시자가 들어가야지. 그쵸? 주차장을 빨리 오라. 아버지 한 말이 그대로 나오고 고하시어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우리가 준말을 만든다고 한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뭐라고 하셔라고 했으니까 뭐요? 고하고 하하고 뺀다. 이럴 때는. 그럼 얘를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오라 시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를 준말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오라 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고하고 하하고 빼는 거니까 얘랑 얘랑 빼는 거니까 오라 쉬어 오시래가 아니라. 자, 다음 선생님께서는 연구실에 책이 많이 계신다. 책이잖아요 여기. 선생님께서는 그쵸? 그 다음 뭐예요? 책이 있으시다지. 이건 약간 소유예요. 소유적인 측면으로서 계시다는 안 돼요. 계시다는 뭘로만 쓰는 거였어. 그치. 주어 사람한테만 쓰는 게 계시다고. 여기는 뭐요? 책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여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뭐라 했었냐면은 거기서 말해서 신체, 자식, 말씀. 그쵸? 심리. 신체, 자식, 말씀, 심리 플러스 소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우리가 높인다고 한다면 의시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소유까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책이 많이 있으시다. 간접 높임 때문에는 있으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적어도 뭘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계시다는 안 됩니다. 있으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다음에 생각해보니 지금 대우도 높임말 덥겠다. 뭐 높임말 하나도 없고 생각해보니 다 맞는 얘기고. 그렇죠? 다른 틀린 게 없어요. 답은 4번 됩니다. 17번 가겠습니다. 17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참아설이죠. 제가 이거 참아설도 분명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쭉 내려가시면 여기 뭐가 나왔냐면 그러나. 여기 앞에 여러분 뭐가 나왔던 그러나 뒤가 중요한 거잖아. 근데 그러나를 봤더니 뭐라고 나와있냐면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게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렸고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아비는 제아비로부터 다 빌리고 빌렸다. 다 빌린 것이다. 그쵸? 근데 빌린 바가 또 깊고 많아서 대기는 소유로 하고 근데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그러니까 빌린 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돌려줘. 빌린 거니까 다시 돌려준다는 생각을 못하고 지 거라고 생각하고 막 쓰는 거야. 그러면서 반성할 줄 모르고 있느니 막 사용하는 것을 막 자기 맘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혹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외풀이가 되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외로운 신하가 되며 하면 그보다 더 미약한 자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다 빌린 거다. 다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맹자가 이르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 돌려주지 아니하면 오랫동안 자기가 갖고서 꼭 지 것인 양 생각한다. 자기 소유가 아닌 줄 알겠나. 자기 소유인 걸로 생각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다. 다 돌려줘야 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빌린 거다. 내 소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소유랑 관련된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다 빌린 거니까 빌렸다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사용한 다음에 다시 돌려줘라.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거에 욕심 부릴 필요도 없다. 이런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답은 2번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네, 18번이요. 전개 순서요. 가장 자연스러운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문장을 줬네요. 문단식으로 줬네요. 그러면 보면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문자는 통치 수단이었다. 네, 문자에 관한 얘기 쫙 나와요. 그리고 이 부분의 끝부분 보시면 문자 기반 행정 체계가 동아시아 여러 국가로 퍼져가지고 동아시아 문자 문화사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네, 지금 황제 명령에 따라 가지고 막 명령을 문자를 통해 가지고 변방까지 이제 소식을 알리게 되는 거죠. 명령을. 그죠? 그래서 문자로 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다. 문자 문화사가 열린 것이다. 그럼 문자랑 관련된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한자의 상형은 상형하고 관련된 얘기 안 했어 아직은. 그러면 문자에는 오케이. 문자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얘는 몇 번 돼야 돼요? 나부터 하죠. 문자는 권위가 필요하다. 세종대왕 때에도 우리는 상형이나 고정 모방이란 논리를 부각하였을 것이다. 저 문자 계속 문자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문자에는 권위가 필요하다. 세종대 이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자의 상형과 한글의 상형은 문자 그대로 내려왔고요. 한자의 상형과 한글의 상형은 자형이 사물의 형상을 본떴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적지 않다. 그럼 뭐요? 공통점이 있어. 자형이 사물의 형상을 띈 거. 하지만 차이가 있다. 그럼 차이에 대해서 노래하죠. 차이가 있다 그랬으니까 차이에 대해서 노래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나가 오고 그다음에 그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면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봤더니 한자의 상형은 이렇게 산을 형상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한글은 이런 뜻과는 관련이 없다. 기억은 그 소리의 실체가 혀의 꼬부라진 모습으로 시각화된 것뿐이다. 그래서 한글과 한자의 상형은 다르다.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나왔잖아. 어떻게 다른 거야? 얘네는 그 사물 모양 하나를 다 사용한 것이고 우리는 발음, 그렇죠? 혀라든가 발음 기관, 혀라든가 입술이라든가 그 모양, 발음 기관의 모양을 상형화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둘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고 그 다음에 가가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발명자가 굳이 상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다름 아닌 문자 전통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근데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형이랑 쓴 이유는 이런 것 같아 라고 나와 있으니까 다로 우리가 연결되는 게 가장 좋겠죠? 답은 몇 번이요? 4번이요. 이건 진짜 어렵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문자라는 걸로 통시했다. 그러면 문자가 뭐냐? 문자는 권위가 필요해. 이렇게 하면서 연결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한글의 상형과 그다음에 한자의 상형이 다르다라는 게 얘기 나왔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형이나 이름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끝말잇기 그대로 가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우리가 몇 번 되는 거예요?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갈 수 있었어요. 19번 갑니다. 설명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같다 얘기하세요. 설날의 대표적인 세시 풍속으로는 차례가 있다. 세시 풍속 중에서 차례라고 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얘는 몇 번? 2번. 정의 내린 것도 없고 분류도 없고 비교도 없죠. 분류면 이게 종류별로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답 2번 돼요. 20번 가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폐하, 전하, 저하, 합하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내용일치였어요.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폐하는 황제를 직접적으로 높여 부르는 호칭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요. 폐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폐하는 그쵸. 여기요. 황제에게 아래는 것이다. 저는 돌계단 밑에 있다란 뜻으로 여기 상대를 부르는 간접적인 방식이다. 그렇죠? 상대방 누구예요? 황제를 높여서 부르는 방법이다. 우리가 위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간접적으로 높여 부르는 방법이다. 그렇죠? 간접적 방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저하는 폐와 전하와 같이 궁궐의 정각 명칭에서 우리가 된 것이다. 아니요. 저하 봤더니 저는 궁궐 내 정각의 명칭이 아니다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2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다 마지막에 볼 수 있죠. 왕족이 아닌 사람에게 쓰는 가장 높은 경칭은 하파이다. 왕족이 아닌 사람에게 가장 높은 것 중에 가장 높은 것은 우리가 하파이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맞아요. 각하는 그 다음 위계를 가진 사람에게 쓰는 것이다. 하파 다음으로 쓰는 것이니까 전하, 폐하, 전하, 저하, 하파 중 가장 위계가 낮은 것이다. 그죠? 가장 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단어들은 왕족한테 쓰는 것이고 하파는 왕족이 아닌데 쓰는 호칭 중에 하나인 것이고 다음에 이 각하는 이 하파보다도 아래라고 쓰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하파보다도 한 단계가 더 낮아지는 게 각하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이요. 이건 중심 내용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심 내용이요. 그랬더니 외국인 학습자들한테 발견할 수 있는 한국어 발음의 오류, 한국의 발음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발음 오류. 중심 내용이에요.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면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특히 주장하는 거면 중심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일단 발음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발음 오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기 이걸로 볼까요? 그림과 크림. 아예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있는 그림조. 그림을 달라는 건지 크림조. 그림을 말하고 싶은 걸 크림으로 하면 우린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아예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발음 오류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말인지는 아는 거. 그러니까 뭐야? C 발음해서 여기 누구시 철수 씨 이랬을 때 우리는 철수 씨 이건데 그들은 C 이런 발음이에요. 철수 씨. 그럼 좀 이상하다는 거 느껴.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 위에 있는 거는 아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 아래에 있는 거는 말은 알아듣지만 발음이 정확한 한국 발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 느껴지는 거. 그럼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발음에 오류가 두 가지가 있다. 이걸 논하고 싶은 거예요? 더 아래로 갔더니 이렇게 두 가지 오류를 구분하는 것은 발음 교육의 목표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교육이란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발음 교육하고 관련된 것인데 여기 봤더니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에 집중하여 발음을 교육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 듣고 이해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발음 이런 것들은 별로 크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발음을 발음교육의 목표로 삼게 된다. 여기네.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였죠. 그렇죠?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발음을 우리가 발음교육의 외국인 발음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성인이 되어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언어의 모어화자처럼 발음하는 능력이 거의 불가능해. 그러니까 성인 돼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를 갖다 배우는데 완전히 자기의 모국어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불가능해. 그러면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 발음의 목표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뭐야? 아유 발음 똑바로 똑같이 철수 씨 이렇게 철수 씨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되지가 않아. 불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럼 뭐 하는 거야?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발음을 하도록 그쵸? 그들을 교육하자. 이게 요거 목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쵸? 여기에 목표가 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다음 몇 번 되겠어요? 1번이겠죠. 의사소통에 실패로 이루어지는 발음 오류를 우리가 잡아라.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바로잡도록 노력하는 그런 학습, 그런 교육을 시키자. 1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에 얘가 어떤 걸 목표로 잡고 있다. 이걸 목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중심 내용으로 가면 된다. 답 1번 됩니다. 22번, 23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22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독해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22번이 조금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서 기억이라는 개념에 대해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뚜렷이 주장한 뭔데 이게 뭐의 개념에 대해 라고 하는 게 나왔으면 바로 뒤에 무슨 단어가 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있으니까 무슨 개념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뒷부분을 통해서 이 개념을 우리가 기억을 빨리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요. 바로 뒤에서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22번 기억 찾기가 제일 힘든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럼 개념에 대해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주장하던 간에 그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 무엇을 주장하던 간에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기억이라는 개념에 대해 의지가 외부로 나타난 현상이 인간형이 생기며 그것이 여타의 자연적 사실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규정된다. 잘 모르겠어. 근데 뭐만 우리가 가면 되는 거냐면은 역사는 오케이 어디 갔어?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규정된다. 그쵸? 근데 뭐뭐에 대해서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규정된다. 뭐뭐의 개념에 대해서 법칙이 좀 얘는 법칙이 적용되는 거구나.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역사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며 그런 현상들의 원인이 아무리 깊숙이 갇혀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에서 인간의 이제 자유가 발휘되는 긴 안목으로 고찰해 본다면은 규칙적인 진행이 있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 또 규칙적인 진행이네. 규칙적인 진행. 그렇죠? 이런 거를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데 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지는 잘 안 보여. 그러면 일단 뭐부터 갈 거냐면 얘 빼고요. 가부터 갈게요.
가부터 가면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런데 아니면 그리고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한번 지우고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세요. 보시면 얘가 들어갈 건데 여기서부터 본다고 합시다.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봅시다. 그러면 여기요. 그러한 현상들의 원인이 아무리 깊숙이 갇혀있다 하더라도 필요 없어. 뒤에 여기 뭐뭐 하더라도 이렇다 하더라도 뒤가 더 중요하잖아. 우리가 역사에서 인간의지의 자유가 발휘되는 긴 안목으로 고찰해 본다면 다시요. 우리가 역사에서 긴 안목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 어떤 규칙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보이시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뒤를 보겠습니다. 각 개인에는 얽혀져 있고 불규칙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인류 전체는 관점에서 보면 구조 보세요. 구조.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필요 없어요. 많이 있으면 그 뒤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지속되고 있는 그 근원적인 소질의 발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여기요. 지속되고 있는 근원적인 소질의 발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에 뭐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회해가야 돼. 근데 여기 보시면 뭐요? 몸모를 고찰해 본다면 긴 안목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긴 안목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맞죠? 여기가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다음 뭐요? 인류라고 하는 것으로 관점에서 보면 이곳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기대할 수 있어. 이것을 인류 전체라는 이것에서 생각해 본다면 뭐 할 수 있어?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 있어. 여기도 기대할 수 있고 여기도 기대할 수 있죠. 똑같아요. 그쵸? 여기서 뭔가를 고찰해 본다면 긴 안목으로 고찰해 본다면 규칙이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어. 인류라는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기대할 수 있어. 본다면 기대할 수 있어. 똑같죠?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비슷한 구조 갖고 있어요. A랑 B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앞에 있는 앞에 있는 A, 뒤에 있는 거 B 비슷하잖아. 왜? 여기 있는 거 봐봐. 너무 많아? 그러면 좀 지워드릴까요? 이렇게 해요. 몸못을 고찰해 본다면 기대할 수 있다.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요. 이 관점에서 보면 기대할 수 있다.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데 그리고가 나오면 그리고 가야지. 그런데는 아까 네가 화제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러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역적 관계를 좀 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리고로 간다. 오케이. 그리고 끝. 됐고. 다음에 요거 뒤를 보시면 여기요. 예로서 결혼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비롯되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 등을 들여보자. 이들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수량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어떠한 종속에도 종속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뭐야? 어떤 규칙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그 뒤를 봤더니 뭐야? 불변의 법칙이 있다.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반대죠? 규칙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여기는 법칙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서는 원인과 결과잖아. 결과가 나타나야죠. 그치만 얘는 뭐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들어간다? 그렇지만이 들어간다. 그쵸? 그래서 그렇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답 4번. 그쵸? 이건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22번 가겠습니다. 22번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를 제가 좀 지워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디 가서? 얘를 한번 지워서 한번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봅시다. 제가 뭘 볼 거냐면 앞에서 아무리 봐도 앞에서가 잘 안 나와요. 이게. 저 뭐를 말하고 있는지 여기서 개념을 어떤 개념을 말하고 있는지 이 A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쭉 가다가 계속 뭔가 설명하고 있는데 잘 안 보이죠? 뭘 봐야 돼? 얘예요. 얘를 통해서 보면 돼. 왜? 여기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지만 이러한 예로서 앞에 있는 전체에 대한 예로서 결혼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비롯되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오케이. 결혼, 탄생, 생명의 탄생, 그 다음에 죽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들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것들이므로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쵸? 자유로움이야. 결혼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잖아. 내가 뭔가를 아이를 낳는 거 안 낳는 거 이런 거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가 좀 뭔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규칙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뭐해? 인구의 국가들의 연간 통계 자료에 그러면 이러한 인간사들은 뭐 하는 거야? 불변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누구나 다
결혼을 하고 누구나 다는 안 하더라도 전체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법칙이 있다.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것도 다 뭐예요? 법칙이 있다. 그럼 여기 위로 가겠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자유라고 하는 거. 그쵸? 의지에 대한 자유. 의지, 자유. 또 여기 의지. 계속 간다고 한다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규정된다. 오케이. 인간이 뭔가 선택하고 자유롭게 어떤 선택하는 그런 것들도 결국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인류, 큰 인류, 긴 안목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한다는 거야? 깊숙이 감춰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긴 어떤 안목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속에는 분명히 규칙이 있다. 그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얘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결국적으로 뭐예요? 법칙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의 자유. 계획이라는 게 법칙이 있다? 아니죠. 그다음에 자연의 법칙이 있다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의지, 여기 뭐야?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거, 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얘라고 하는 거에 이 얘가 도대체 뭐랑 관련된 얘인 거지?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 거지? 생각한다면 자유로 보여. 자유적인 의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 보여. 하지만 불법의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맨 위에서 말하고자 하는 개념은 의지, 자유 이런 거. 그쵸? 특히 자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구나. 답 몇 번? 3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24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건 좀 약간 추론하는 문제였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봤더니 여기 이것만 볼까요? 24번에서 확산. 근데 여기 엔트로피가 있대요. 엔트로피란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과학 용어이다. 모여지지 않고 흩어질수록 무질수는 증대된다. 그러면 이런 확산은 세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 열. 조리할 때 열이 에너지의 공급원이 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열이 가해지면 좀 더 확산된다. 두 번째, 물질의 크기.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확산된다. 엔트로피가 높아진다. 세 번째, 매질. 육수의 경우에는 보통 그 매질이 물이기 때문에 물질이 확산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 물일 때에는 비슷비슷하다. 물일 때에는 좀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액체일 때보다 기체일 때 엔트로피가 증가되게끔 이랬어요. 그러면 액체일 때보다 기체일 때 뭐해? 더 흩어지기가 잘 흩어지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물 여기 있는 거. 그렇죠? 얘가 흩어지는 것보다 액체 기체가 뭐 하는 거야? 조그만 냄새가 나도 확 이렇게 우리 가잖아. 그러니까 더 흩어지는 것은 기체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뭐야? 기체가 더 무질서도가 증가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요거 1번 찾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2번 보면 멀치 육수를 내는 것보다 사골 육수를 내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매질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 아니죠. 매질은 여기 둘 다 물이에요. 육수 내는 건 둘 다 물이에요. 그러면 물이 확산돼 물질 확산되는 큰 지장이 없다 그랬죠. 아니에요. 이건 매질의 상태가 아닙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물질의 크기 뭐 이 정도겠죠. 사골은 좀 더 크잖아. 저 멸치는 조그맣고. 저 이런 것들입니다. 미지근한 물마다는 팔팔 끓는 물. 오케이. 아까 열을 가하면 더 엔트로피가 높아진다라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원하는 성분을 더 얻을 수 있다. 맞고요. 저분자 크기 작은 거, 큰 거, 작은 게 더 확산이 빠를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4번도 맞습니다. 답은 2번 됩니다. 다음 마지막이네요. 25번입니다. 다른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갖다 얘기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25번 좀 쉬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융제도 안전성, 그렇죠? 안전성을 좀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예금자 보험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진점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서 기금을 적립한 후에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뭐 파산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누가 지급해요?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거예요. 여기서 틀린 거 4번.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거예요. 틀린 거 4번. 그렇죠? 다음에 또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은 일정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1997년 외환위기 때에는 2000년대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예금의 원금 전액을 준 적도 있었다. 한시적으로 그런 적도 있었대요. 그다음에 근데 지금은 어때?
5,000원 정도로 보장하고 있는데 좀 줄이자라는 그런 주장이 있대요. 왜? 보장 한도가 높으면 예금기관의 예금자 보호제도에만 의존해서 분별하게 예금을 막 늘려가지고 부실하게 운용할 수 있으니까. 야, 5천만 원까지 보장되니까 막 해.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요거요. 예금자 보험제도란 금융회사 여러 이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은 이것을 주는 것이다. 오케이. 여기 있었잖아요. 지급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은 고객의 그 돈을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얘기한다. 맞습니다. 예금자 보건 보험 제도의 보장 한도가 높으면 금융기관이 이에 너무 의존해서 오케이. 의존해서 무분별하게 예금을 늘려서 부실하게 운용할 수 있다. 부실하게 운용할 수 있다. 2번 그대로죠. 그다음에 3번. 금융 외환 위기 이후에는 금융시간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해줬다. 오케이. 아까 97년 한시적으로 뭐 했어요? 예금 전액을 원금 전액을 보장해주기도 하였다.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4번 금융회사 아니라고요. 금융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적립했다가 주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은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시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